서울의 한 고급 레스토랑. 이름만 들어도 재계 인사들이 자주 찾는 것이었다. 김하늘은 그곳에서 2년째 저녁 근무를 하고 있었다. 손님들이 남긴 웃음과 대화를 멀찍이서 바라보며 늘 조용히 자기 일을 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내성적이라고 했지만 하늘은 조용히 사는 게 안전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말을 많이 하면 드러나는 게 많고 드러나면 다시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제 그녀는 그저 아무 일도 없던 사람처럼 살고 싶었다. 그날은 유난히 손님이 많았다. 예약 명단 맨 위에는 박민재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국내 대표 IT 기업 파크테크의 젊은 대표, 그리고 재벌가 출신. 하늘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긴장감이 스쳤다. 그녀가 일하는 레스토랑엔 그런 손님이 종종 왔지만 박민재는 달랐다. 기사에서만 보던 인물이 실제로 눈앞에 나타난다는 건 묘한 압박감을 주었다. 하지만 하늘은 늘 하던 대로였다. 주문을 받고 와인을 따르고 조용히 물러났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민재의 테이블에는 한 명의 여성이 함께 있었다. 단정한 차림, 부드러운 미소. 하지만 말이 없었다. 손짓으로 뭔가를 표현하자 다른 직원이 다가와도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때 하늘은 단번에 알아챘다. 수하였다.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이 하늘은 천천히 다가가 손끝을 움직였다. 안녕하세요. 식사는 괜찮으신가요? 오랜만에 사용하는 수하였지만 어색하지 않았다. 상대의 눈이 반짝이며 미소를 지었다.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다. 그 짧은 교감 속에서 하늘은 이상한 따뜻함을 느꼈다. 오래전 잊고 지냈던 감정이었다. 여성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다. 고마워요. 그 한마디가 손끝으로 전해졌다. 박민재는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에는 분명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그에고 하늘은 평범한 직원 중 한 명이었을 뿐인데 그날 이후로 달라졌다. 식사가 끝날 무렵 하늘은 여성의 수화를 민재에게 통역했다. 어느리께서 그러시네요. 오늘 음식이 너무 맛있었다고요. 특히 연어가 예전에 파리에서 먹던 것과 비슷하다고 하세요. 민재가 놀란 눈으로 물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하늘은 짧게 답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얼굴에 미묘한 미소가 스쳤다. 자리를 정리하려던 하늘에게 민재가 말을 걸었다. 수화를 배운 적이 있나요? 네, 대학 때 잠깐 배웠습니다. 어디서 공부하셨죠?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연세대학교요. 그 짧은 대화가 전부였지만 민재는 그녀를 오래 바라봤다. 퇴근 후 하늘은 직원 휴게실에서 가방을 챙기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굳이 대답했을까? 대학 이름을 말하는 순간 지워온 과거가 다시 세상과 연결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녀는 이름을 바꾸고 연락처를 끊고 과거를 버리고 살았다.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기대하지 않았다. 그런데 단 한 번의 본능적인 친절이 모든 걸 흔들어 놓았다. 다음 날 단체 채팅방에 소문이 돌았다. 어제 박 대표님이 서비스에 감동하셨대요. 어머니와 대화 나눌 직원이 있었대. 이름은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누군지 알고 있었다. 하늘씨, 이러다 방송 나가는 거 아니에요? 농담 섞인 말에 하늘은 웃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점심 무렵 매니저가 그녀를 불렀다. 박 대표님 쪽에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네요. 연락처 드려도 될까요? 하늘은 순간 멈췄다. 단호히 거절할 수도 쉽게 허락할 수도 없었다. 잠시 고민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괜찮습니다. 전달 안 하셔도 돼요. 매니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묘한 표정이었다. 퇴근길 버스 안 창밖으로 네온 사인이 스쳤다.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고 도시는 여전히 밝았다. 그런데 그녀는 혼자 멈춰 있는 것 같았다. 2년 전 모든 걸 잃고 이 도시를 떠나려 했지만 끝내 떠나지 못했다. 이상하게도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 것 같았다. 며칠 뒤 예약 명단에 다시 박민재라는 이름이 올라왔다. 이번엔 이상하게도 불안보다 궁금함이 컸다. 그가 다시 오는 이유가 어머니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민재와 그의 어머니가 또 왔다. 어머니는 하늘을 보자 환하게 웃었다. 하늘은 수하로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했고 어머니는 손으로 또 만나서 기뻐요 라고 답했다.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며들었다. 식사가 끝나갈 즈음 매니저가 다가와 말했다. 하늘씨, 박 대표님이 잠시 보자고 하십니다. 피하고 싶었지만 피할 수 없었다.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가 계속 당신 얘기를 하십니다. 감사하다고요. 하늘은 짧게 대답했다. 저야말로 감사했습니다. 그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물었다. 연세대학교에서는 어떤 전공이셨나요? 그녀는 짧게 대답했다. 언어학이요. 그의 눈빛이 잠시 머물렀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인사하고 자리를 떠났다. 그날 밤 하늘은 휴대폰을 끄고 걸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 휴대폰 화면이 반짝였다. 등록되지 않은 번호에서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김하늘 씨, 어제 고마웠습니다. 어머니가 당신 얘기를 계속하시네요. 박민재. 그녀는 숨을 멈췄다. 그가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알았을까? 레스토랑 규정상 직원 정보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잠시 고민하다가 답장을 쓰려다 지웠다. 몇 번이나 반복하다가 결국 휴대폰을 껐다. 과거가 다시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녀가 도망쳐온 길 끝에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번엔 아마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하늘은 어렴풋이 느꼈다. 이번엔 파괴가 아니라 다시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걸. 세상이 그녀를 부르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서욱의 불빛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다. 김하늘은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좁은 원룸의 문을 닫자마자 숨이 막히는 듯한 고요가 밀려왔다. 그 고요 속에는 안도와 두려움이 함께 있었다. 하루가 끝났다는 안도, 그리고 다시 무언가가 시작될 것 같은 예감의 두려움. 책상 위에는 낡은 금속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과거가 담겨 있었다. 이름이 적힌 증명서, 대학 졸업장, 회계사 자격증, 그리고 손때 묻은 특허 서류. 세상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흔적이었다. 하늘은 그 상자를 열고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뚜껑을 닫았다. 2해 전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삶을 무너뜨렸다. 그때 그녀는 인공지능 금융 모델을 연구하던 젊은 연구원이었다. 꿈도 컸고 자신감도 넘쳤다. 하지만 사랑하던 사람, 최현우가 모든 걸 바꿔놓았다. 그는 같은 연구실의 파트너였고 동시에 그녀의 약혼자였다. 하늘은 그의 야망을 믿음이라 착각했다. 프로젝트를 함께 완성하고 나면 둘이 함께 회사를 세울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한 일은 모든 신뢰를 무너뜨렸다. 그날 하늘은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모든 게 끝났다는 걸 느꼈다. 그녀의 이름이 사라진 계약서, 자신의 연구를 현우의 이름으로 등록한 서류, 그리고 회계 조작이라는 허위 보고서. 그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말했다. 이건 네가 감당 못할 수준이야. 하늘은 싸울 힘조차 없었다. 회사는 그녀를 해고했고 업계 전체가 등을 돌렸다. 그 후로 그녀는 이름을 바꾸고 숨어 살았다. 부모님에게조차 연락하지 않았다. 오직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이 전부였다. 하지만 세상은 잔인할 만큼 가까웠다. 그녀가 일하는 레스토랑에서 다시 마주친 이름, 박민재. 그 이름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며칠 전 레스토랑의 동료가 말했다. 요즘 박 대표님 회사가 인공지능 금융 프로젝트로 시끄럽다더라. 새로 합병하는 회사가 있다던데 최테크인가? 그 순간 하늘의 손에서 트레이가 떨어질 뻔했다. 그 이름을 다시 듣는 데 걸린 시간은 단 2해였지만 그 공백은 평생처럼 길었다. 그녀는 밤새 휴대폰을 켜지 못했다. 혹시 기사라도 뜰까봐 두려웠다. 며칠 동안 하늘은 불안 속에서 지냈다. 그리고 어느 날 또다시 메시지가 왔다. 김하늘 씨, 이번 주에 식사 초대드리고 싶습니다. 편하신 날 알려주세요. 박민재. 짧은 문장이었지만 읽는 순간 숨이 막혔다. 그는 왜 계속 연락하는 걸까? 그저 감사 인사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그녀는 답장을 쓰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이상한 직감이 피어올랐다.
다음 날 레스토랑 매니저가 불렀다. 하늘 씨, 박 대표님 비서 쪽에서 직접 연락이 왔어요. 감사 선물 전달하고 싶다고요. 하늘은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받지 않겠습니다. 그 말 뒤에는 단호함보다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금속 상자를 꺼냈다. 뚜껑을 여는 손이 떨렸다. 안에는 과거의 이름이 적힌 서류들이 그대로 있었다. 초이현우, CEO of 초이테크 파이낸스. 그녀의 연구 결과와 똑같은 문장이 그 회사의 핵심 기술 설명에 들어가 있었다. 하늘은 눈을 감았다. 분명히 자신의 코드였다. 그가 다시 세상에 나왔구나. 휴대폰 알림이 울렸다. 인터넷 뉴스 속보였다. 파크테크, 최테크 파이낸스와 2천억 원 규모의 합병 추진. 그 순간 손끝이 하얗게 굳었다. 그녀가 감추고 싶었던 과거와 현재가 다시 맞닿았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자신을 배신한 남자와 어쩌면 자신을 구할지도 모르는 또 한 남자가 있었다. 하늘은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에 불빛이 흐릿하게 번졌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번엔 도망치지 말자. 하지만 말뿐이었다. 마음은 여전히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며칠 뒤 그녀는 평소처럼 출근했다. 그런데 매니저가 다가와 말했다. 박 대표님 쪽에서 하늘 씨를 초대하고 싶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함께요. 그 말에 하늘은 얼어붙었다. 제가 왜요? 감사 인사 겸 잠깐 얘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대로 거절하면 이상할 것이고 수락하면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을 것이다. 결국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인가요? 이번 주 토요일 연세대 근처 카페에서요. 그 단어 하나, 연세대,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었다. 토요일 아침 하늘은 거울 앞에 섰다. 몇 번이고 옷을 갈아입다 결국 가장 단정한 블라우스를 입었다. 자신이 누군지 잊지 않기 위해서였다. 카페에 도착하자 박민재가 먼저 와 있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그녀를 바라봤다. 미소는 여전히 여유로웠지만 눈빛에는 묘한 긴장감이 있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은 짧게 고개를 숙였다. 별 말씀을요.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을 이었다. 김하늘 씨, 제가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녀는 긴장된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최현우라는 이름 혹시 아시죠?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하늘은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 이름을 다른 사람 입에서 듣는 건 2년 만이었다. 민재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덧붙였다. 그 사람이 제 회사의 새 파트너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가 제시한 기술 서류에 김하늘이라는 이름이 코드 내부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늘은 숨을 삼켰다. 그는 이미 조사하고 있었다. 그래서 알고 싶었습니다. 그 이름이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무언가 숨겨진 건지. 그녀는 눈을 피했다. 그러나 이제 숨길 수 없었다. 그 이름 원래 제 이름이었습니다. 민재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그랬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미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왜 숨어 지내셨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늘은 짧게 숨을 들이켰다. 그는 제 연구를 훔쳤어요. 그리고 저를 거짓으로 몰았죠.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저는 사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민재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그를 믿을 이유가 없네요. 하늘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확신이 서 있었다.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그가 뭘 숨기고 있는지. 그 말은 약속처럼 들렸다. 하늘의 마음이 조금 흔들렸다. 누군가가 처음으로 그녀의 말을 믿어준 순간이었다. 카페를 나설 때 하늘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느꼈다. 세상이 다시 자신을 불러내고 있다는 걸. 그리고 이번에는 진실이 그녀의 편일지도 모른다는 걸. 연세대학교 캠퍼스는 초봄의 공기 속에 고요했다. 김하늘은 약속 시간보다 훨씬 일찍 도착했지만 발걸음이 쉽게 앞으로 나가지 않았다. 이곳은 그녀가 모든 걸 잃기 전 마지막으로 웃었던 장소였다.
지금은 단지 오래된 기억의 그림자 속을 걷는 느낌이었다. 강의동, 도서관, 카페, 어디를 봐도 과거의 자신이 머물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잠시 후 그녀는 교정 한가운데 벤치에 앉은 박민재를 발견했다. 검은 코트 차림의 그는 평소의 맹철한 인상과 달리 어딘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다. 하늘은 조용히 다가갔다. 기다리셨나요? 민재는 고개를 들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아니요, 저도 방금 왔습니다. 그의 말은 형식적이었지만 목소리에는 묘한 진심이 묻어 있었다. 둘은 커피를 들고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잠시 아무 말도 없었다. 바람이 불고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렸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공기가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건 민재였다. 그날 이후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김하늘 씨 이야기를 듣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은 시선을 내리깔았다. 저는 이미 잊힌 사람입니다.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민재는 단호하게 말했다. 잊힌 게 아니라 지워진 겁니다. 그것도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서. 그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다. 지난 2년 동안 아무도 자신을 믿지 않았다. 모든 문이 닫히고 모든 관계가 끊겼다. 그런데 지금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렇게 말해주었다. 지워졌다. 그 말 하나가 마음속에 깊이 파고들었다. 민재는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냈다. 이건 최근에 우리 법무팀에서 검토한 자료입니다. 최현우 씨 회서의 기술 문서 중 일부인데 거기에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넘겼다. 눈에 익은 코드, 수식, 메모의 표현 방식, 모두 자신이 만들었던 것이었다. 이건 제가 쓴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 논문에도 특허 서류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어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확인했습니다. 그는 당신의 연구를 자신의 것처럼 등록했죠. 서류 날짜도 조작됐습니다. 하늘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동안 믿어왔던 한 줄기 희망조차 사라진 느낌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 이상한 안도감을 주었다. 그럼 이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녀가 묻자 민재는 짧게 숨을 내쉬었다. 이번 합병 저는 잠시 멈추기로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내부 검토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사실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가 말하는 기술이 진짜 그의 것인지. 하늘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럼 회사의 손해가 클 텐데요. 손해보다 더 큰 건 명예입니다. 그의 말은 단호했다. 저는 거짓 위에 세운 계약은 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하늘의 마음이 흔들렸다. 두려움 속에서도 이상한 감정이 스며들었다. 믿음. 그 단어가 오래된 기억처럼 떠올렸다. 민재는 말을 이었다. 저는 사실 처음엔 단순히 호기심이었습니다. 어머니를 감동시킨 직원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의 시선이 진지했다. 당신이 숨은 이유, 그리고 그가 어떻게 당신을 이용했는지 알아야겠습니다. 하늘은 그 말에 손을 꼭 쥐었다. 그건 지난 일이에요. 이미 끝난 일입니다. 정말 끝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짧은 질문이었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진심으로 끝났다고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매일 밤 악몽처럼 떠오르는 이름, 지워지지 않는 분노와 수치심. 그녀는 여전히 그 속에 갇혀 있었다. 민재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최현우는 지금 제 앞에서 당신을 전혀 모른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존재조차 부정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뭐라고요? 제가 어제 직접 통화했습니다. 그에게 김하늘이라는 이름을 언급했는데 그는 단호하게 말했죠.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하늘의 눈빛이 흔들렸다.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건 깊은 공허였다. 민재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래서 확신했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도. 하늘은 가슴 깊이 숨을 들이켰다. 두려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요. 당신이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제가 하겠습니다. 그녀는 놀란 듯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왜요? 저 같은 사람에게 그런 일까지?
그는 짧게 웃었다. 당신 같은 사람이라니요. 세상엔 진실이 드러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인 것 같아요. 그 대화는 오래 이어지지 않았다.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잃어버린 이름도 함께 찾죠. 하늘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헤어지고 난 뒤 그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지나가는 학생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 속에서 자신만 시간이 멈춘 듯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오히려 앞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진동했다. 오늘 고마웠습니다.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믿고 기다려주세요. 박민재. 짧은 문장이었지만 하늘의 마음 한켠이 흔들렸다. 그날 밤 그녀는 금속 상자를 다시 꺼내지 않았다. 대신 노트 한 장을 펴고 펜을 들었다. 두려움을 기록하지 말고 앞으로를 기록하자. 그녀는 조용히 한 줄을 적었다. 나를 지워버린 세상에 다시 나로 돌아가기 위해. 그리고 펜을 내려놓으며 속삭였다. 이제는 숨지 않겠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빛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인생은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박민재는 그날 이후 하루도 쉬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하나의 이름으로 가득했다. 김하늘, 그리고 또 하나, 최현우. 두 이름은 전혀 다른 세계를 상징했지만 이제는 같은 진실의 선 위에서 맞닿아 있었다. 그는 회사로 돌아오자마자 법무팀을 불러 모았다. 합병 검토 중 발견된 기술 서류를 다시 분석하라고 지시했다. 직원들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지만 민재는 단호했다. 이번 단순한 사업 검토가 아닙니다. 우리 회사의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며칠 동안 민재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보고서를 읽고 데이터 로그를 확인하고 개발팀의 기록까지 뒤졌다. 수많은 코드 라인 사이에서 한 줄의 흔적이 눈에 띄었다. KMH_프로토_V1 김하늘의 이니셜이었다. 그 순간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그는 즉시 회의실 불을 끄고 혼자 앉았다. 손에 쥔 문서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박변, 최테크 쪽 자료 전부 재검토해주세요. 날짜, 특허 신청자, 서명까지 다 확인해야 합니다. 박 대표님, 이게 공식 감사입니까? 비공식입니다. 조용히 진행하세요. 그날 저녁 민재는 잠시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불빛은 여전히 찬란했지만 그에게는 낯설게 느껴졌다. 그는 지금까지 수많은 거래와 협상을 해왔지만 이렇게 불안한 적은 없었다. 돈과 계약보다 더 큰 무게가 있었다. 진실. 며칠 후 결과가 나왔다. 서류는 명백히 조작돼 있었다. 특허 신청일이 뒤바뀌었고 공동 발명자 항목에서 김하늘이라는 이름이 삭제된 흔적이 남아 있었다. 서명은 디지털로 덮어 씌워져 있었지만 원본 데이터에는 그네의 전자서명이 남아 있었다. 민재는 보고서를 덮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제 확실하다. 그는 전화를 걸었다. 김하늘 씨, 내일 시간 괜찮습니까? 무슨 일인가요? 제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다음 날 하늘은 긴장된 마음으로 파크테크 본사에 들어섰다. 로비의 공기는 차분했지만 묘하게 무겁게 느껴졌다. 민재가 직접 나와 그녀를 맞았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제 사무실로 가시죠. 그의 방은 깔끔하고 정돈돼 있었지만 책상 위엔 문서와 노트북이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다. 그는 한 장의 보고서를 내밀었다. 이게 법무팀의 최종 분석 결과입니다. 하늘은 조심스레 헤이지를 넘겼다. 눈앞에 보이는 건 익숙한 도식, 자신이 만들었던 알고리즘의 원본. 하지만 오른쪽 상단에는 개발자 최현우라는 이름이 찍혀 있었다. 민재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서류가 조작됐습니다. 이름이 삭제됐고 날짜가 바뀌었어요. 당신의 코드가 사용됐습니다. 하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2년 전 그가 웃으며 말했던 장면이 떠올랐다. 우린 함께 성공할 거야. 그 말의 의미가 얼마나 잔혹했는지를 이제야 실감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하늘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합병은 중단합니다. 공식적으로는 법률 검토라는 명분을 내세우겠지만 실제 이유는 다릅니다.
진실을 확인할 때까지 그 어떤 계약도 체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대표님, 그건 너무 위험해요. 언론이 눈치채면. 괜찮습니다. 민재는 단호했다. 제가 잃을 건 돈이지만 당신은 인생을 잃었잖아요. 그 차이를 압니다. 그 말이 하늘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다. 2해 동안 아무도 그녀의 상처를 진심으로 이해해 준 적이 없었다. 그는 처음이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재는 창문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이런 종류의 불의에 너무 익숙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이익을 위해 사람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건 인간의 문제입니다. 하늘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 말에는 형식적인 위로가 없었다. 오직 진심이 있었다.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민재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답했다. 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당신의 연구자료, 이메일, 특허 원본, 가능한 모든 걸 모으세요. 법적 절차를 준비하겠습니다. 하늘은 한동안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민재는 부드럽게 웃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피해자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공격할 차례입니다. 그날 밤 하늘은 집으로 돌아와 서류를 꺼냈다. 오래된 노트북을 켜고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데이터를 열었다. 파일 이름 하나하나에 진한 기억이 스며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USB를 꺼내 모든 데이터를 복사했다. 그리고 봉투에 넣어 박민재 대표님께라고 적었다. 이튿날 그녀는 그 봉투를 직접 전달했다. 민재는 문서를 받으며 말했다. 이건 큰 싸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제가 있습니다. 그녀는 미소도 짓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 어딘가가 여전히 무너져 있었지만 이번엔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며칠 후 민재는 공식 회의를 열었다. 임원진들이 모두 참석한 자리였다. 합병 일정은 잠정 중단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대표님, 이미 계약이 진행 중입니다. 진행을 멈추세요. 내부 검토 중 발견된 법적 문제 때문입니다. 문제라뇨? 지금은 말할 수 없습니다. 민재는 회의를 끝내고 혼자 남았다. 책상 위에는 하늘이 준 USB가 놓여 있었다. 그는 그것을 꽉 쥐며 생각했다. 이건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한 사람의 명예를 되찾는 증거다. 그날 밤 그는 하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당신 덕분에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 답장이 왔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는 짧게 답했다. 두려움은 진실보다 약합니다. 메시지를 읽은 하늘은 오랜만에 마음속에 작은 온기를 느꼈다. 세상에 아직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버틸 힘이 생겼다. 그날 이후 그녀는 다시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나는 다시 나를 믿어야 한다. 그리고 그 믿음이 누군가의 손에 의해 무너지지 않게 해야 한다. 창밖의 밤이 점점 깊어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둠이 무섭지 않았다. 누군가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사실, 그리고 진실이 언젠가 드러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하늘은 펜을 내려놓으며 속삭였다. 이제 정말 시작이야. 며칠 동안 박민재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다. 법무팀의 보고서는 명확했고 서류 조작의 증거도 충분했다. 그러나 단순히 법적 조치로 끝낼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상대는 냉정하고 교묘한 인물이었다. 최현우는 이미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걸 알고 있을 것이고 그만큼 대비도 철저할 터였다. 민재는 머릿속에서 수십 가지 시나리오를 돌렸다. 이기려면 그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움직여야 한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하늘을 다시 불렀다. 회사 회의실 문이 닫히자마자 민재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응할 때가 왔습니다. 단순히 법적 싸움이 아니라 심리전으로 가야 합니다. 하늘은 긴장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심리전이요? 네,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민재는 흰 보드에 손가락으로 두 단어를 썼다. 공개, 검증. 다음 주에 최테크와 기술 검증 회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당신이 참석해야 합니다. 하늘은 숨을 삼켰다. 제가요? 그건 위험합니다.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당신의 존재입니다.
당신이 나타나는 순간 그의 방어가 무너질 겁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저를 공격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있을 겁니다. 민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당신은 그 자리에 전문가로서 서기만 하면 됩니다. 이름은 김하늘이 아니라 김 박사로 소개하죠. 기술검증위원회의 외부 자문으로. 그 말에 하늘은 한동안 나를 잃었다. 자신이 다시 세상 앞에 서는 모습이 상상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싸움을 피하면 평생 도망쳐야 할 것 같았다. 이건 그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당신을 되찾는 일입니다. 민재가 덧붙였다. 그날 밤 하늘은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켰다. 수많은 코드와 문서를 다시 열어봤다. 2년 전 그녀가 밤을 새워 만들었던 모델들이 여전히 완벽히 작동하고 있었다. 키보드 위에 놓인 손이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해졌다. 이건 내 것, 내가 만든 세상. 며칠 후 파크테크의 전략팀은 공식 일정표에 기술 자문 검토 회의라는 항목을 추가했다. 참석자는 박민재, 최현우, 그리고 외부 자문 박사 김. 회의 명단이 내부에 돌자 법무팀 직원들이 놀란 눈으로 속삭였다. 외부 자문이 누구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민재는 모든 것을 비밀로 유지했다. 심지어 임원들에게도 구체적인 계획을 말하지 않았다. 단 한 사람, 하늘만이 알고 있었다. 회의 전날 밤 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 준비되셨나요? 민재가 물었다. 솔직히 말하면 무섭습니다. 무섭다는 건 잘 준비됐다는 뜻입니다. 그는 짧게 웃었다. 내일은 이기려고 가지 마세요. 그냥 진실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 말에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다. 진실을 보여준다. 그게 제가 해야 할 전부군요. 맞아요. 그럼 이길 겁니다. 밤이 깊어가자 하늘은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바라봤다. 낯선 얼굴이 비쳤지만 그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두려움 속에서도 어떤 힘이 깃들어 있었다. 자신이 다시 세상과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느꼈다. 이튿날 회의장 앞 복도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최현우가 먼저 도착해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여유롭고 자신감 넘쳤다. 파크테크의 합병이 거의 성사 직전이라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민재를 보자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박 대표님,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악수했다. 오늘 검증부터 마무리하죠. 그리고 문이 열렸다. 외부 자문 박사 김이 들어섰다. 순간 현우의 표정이 굳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민재가 차분히 소개했다. 이분은 기술검증 자문으로 모신 김 박사입니다. 인공지능 금융 모델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가지고 계시죠. 하늘은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는 단 한 줄 담담했다. 오늘 검증할 데이터는 제가 직접 개발한 알고리즘과 매우 유사합니다. 공기가 단단히 얼어붙었다. 현우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건 우리 팀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겁니다. 그럼 직접 비교해보죠. 민재가 노트북을 연결하자 두 개의 코드가 화면에 나란히 떴다. 변수명, 구조, 주석, 완벽히 일치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현우는 안색이 변했다. 이건 단순한 기술적 유사일 뿐이에요. AI 알고리즘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럼 왜 제 이름이 데이터 로그 안에 남아있죠? 하늘이 키보드를 눌렀다. 화면 한가운데 작성자 KHANUL2019라는 문장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회의실이 정적에 잠겼다. 민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합병 절차를 전면 중단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곧바로 법무팀으로 이관하겠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잠깐만요, 박 대표님. 오해입니다. 저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검찰에서 하세요. 민재의 목소리는 차갑게 울렸다. 그날 밤 하늘은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노트북을 닫았다. 손끝이 아직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고요했다. 그녀는 이제 두려움보다 더 큰 감정을 느꼈다. 해방. 민재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오늘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늘은 고개를 들었다. 끝난 걸까요? 아니요, 이제 시작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우리가 진실을 쥐고 있죠.
창밖에 불빛이 반짝였다. 하늘은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이번엔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 그날 이후 회사는 폭풍의 중심에 있었다. 파크테크와 최테크의 합병은 공식적으로 법률적 이유로 중단이라 발표됐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모두가 알고 있었다. 누군가가 진실을 드러냈고 그 진실은 누군가의 인생을 끝내게 만들 거라는 걸. 민재는 기자들의 질문을 피해 조용히 움직였다. 그러나 그의 눈빛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는 하늘을 보호해야 했다. 그녀의 이름이 다시 상처로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며칠 후 검찰로부터 협조 요청이 들어왔다. 최테크 관련 내부 자료 제출가랍니다. 민재는 서류를 직접 들고 법무팀과 함께 출석했다. 조사관이 묻자 그는 짧게 대답했다. 우리는 단지 진실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그날 저녁 하늘은 집에서 뉴스를 보았다. 화면 속에서 파크테크, 최테크 합병 중단이라는 자막이 반복됐다. 기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배경에 지적재산권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녀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가만히 있었다. 세상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다. 이틀 뒤 민재는 하늘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일 같이 가시죠. 어디로요? 그와 마지막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서울 강남에 있는 최테크 본사로 향했다. 유리로 둘러싸인 건물, 반짝이는 로비, 모든 것이 완벽하게 꾸며져 있었다. 그러나 그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민재는 접수대에 신분증을 내밀며 말했다. 박민재 대표, 약속된 미팅입니다. 직원이 고개를 숙였다. 최 대표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이 열리자 최현우가 회의실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깔끔한 정장 차림, 여유로운 표정, 하지만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박 대표님, 이건 너무 급작스럽군요. 언론 때문에 다들 혼란스러워요. 민재는 의지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언론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진실이죠. 현우의 시선이 하늘에게 향했다. 오랜만이군요.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렇게 부를 자격이 있나요? 짧은 정적이 흘렀다. 민재가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이건 당신이 제출한 특허와 내부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건 김하늘 씨의 원본 자료죠. 같은 코드, 같은 수식, 같은 날짜. 당신은 이걸 이용해 수백억 원의 투자를 끌어왔습니다. 현우의 입꼬리가 떨렸다. 그건 우연의 일치입니다. 우리는 독립적인 연구를 했어요. 하늘이 서류를 집어들고 펼쳤다. 그럼 이 주석은요? 제 필체예요. 그때 우리가 연구실에서 쓰던 문장 그대로입니다. 민재가 노트북을 켜고 화면을 보여줬다. 이건 당신 회사의 서버 백업 데이터입니다. 원래의 작성자 로그에는 김하늘 1019라고 기록돼 있죠. 하지만 당신이 제출한 문서에는 삭제되어 있습니다. 삭제 로그, 수정 시간 다 남아 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현우는 손을 꿰며 말했다. 박 대표님, 지금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겁니까? 이건 명예훼손이에요. 명예요? 민재의 목소리가 낮게 딸렸다. 당신이 훔친 건 명예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현우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러다 억지로 웃었다. 좋아요. 원하는 게 뭡니까? 보상? 계약 철회? 돈이라면 얼마든지. 하늘은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돈이요? 당신이 망가뜨린 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 이름을 되찾을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민재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 모든 자료는 이미 검찰에 제출됐습니다. 오늘 이 만남은 예의상 온 겁니다. 당신이 한 선택의 결과를 직접 보라고요. 현우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렸다. 당신들,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요. 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하늘은 짧게 대답했다. 당신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진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 말을 남기고 두 사람은 회의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어 나오며 하늘은 처음으로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떨어지는 걸 느꼈다.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민재가 조용히 물었다. 괜찮아요? 이상하게도 괜찮아요. 무섭지 않아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됐어요. 그날 밤 하늘은 집에서 노트북을 열었다. 김하늘 1019라는 파일명을 천천히 삭제하고 새로 입력했다.
킴하늘, 리본. 그녀는 화면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이제는 내 이름을 숨기지 않아도 돼. 몇 시간 뒤 민재에게 메시지가 도착했다. 오늘 고맙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난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답장을 보냈다. 이건 시작입니다. 아직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주 검찰은 공식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뉴스에서는 최테크 대표 기술절도 혐의 조사 착수라는 헤드라인이 떠올랐다. 사람들은 말했다. 그냥 사업 경쟁이겠지. 하지만 하늘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진실이 인간을 이긴 이야기였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서울의 불빛이 다시 보였다. 이번엔 도망치고 싶은 도시가 아니라 다시 살아갈 도시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또렷하게 들려왔다. 그는 날 무너뜨렸지만 나는 다시 일어섰다. 그 순간 눈물이 아닌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이제 그녀는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이었다. 몇 달이 흘렀다. 겨울이 지나 봄이 오고 세상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김하늘의 하루는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았고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에 묶여있지도 않았다. 3월 어느 날 서울중앙지법원 앞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 있었다. 최테크 대표 최현우, 지적재산권 절도 및 사기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그 문장이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법정 안에서 판결문을 듣는 동안 현우의 표정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끝까지 부인했지만 모든 증거가 그를 향하고 있었다. 민재가 제출한 서버로그, 하늘의 원본 서류, 서명과 코드, 날짜까지.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다. 하늘은 방청석 끝에 앉아 있었다. 손을 모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다. 2해 동안 가슴속에 묻어둔 분노와 수치심이 천천히 녹아내렸다. 법정 밖을 나서자 기자들이 몰려왔다. 김하늘 씨, 이번 판결에 대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짧게 대답했다. 정의는 늦을 수 있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다음 날 전북신문에 실렸다. 파괴된 이름, 되찾은 명예, 김하늘, 자신의 연구로 다시 세상에 서다. 기사 밑에는 댓글이 이어졌다. 용기 있는 사람이다. 진짜 승리자. 그녀가 바로 우리가 잊었던 인간의 가치다. 며칠 뒤 민재는 하늘을 불렀다. 그의 사무실에는 새 로고가 걸려 있었다. 하늘택. 민재가 웃으며 말했다. 당신의 이름을 걸고 회사를 세웠습니다. 이제 이건 당신 겁니다. 하늘은 놀란 눈으로 물었다. 이걸 왜 제 이름으로요? 당신이 만들어낸 기술이니까요. 저는 단지 도와줬을 뿐입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민재는 덧붙였다. 그리고 이건 투자라기보다 믿음입니다. 그날 두 사람은 함께 회의실에서 새로운 제품 시연을 준비했다. AI 기반 금융 분석 모델, 그녀가 2년 전 처음 구상했던 바로 그 프로그램이었다. 이젠 도난당한 기술이 아니라 정당한 이름으로 세상 앞에 선 작품이었다. 하늘은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떠오른 자신의 이름을 바라봤다. 개발 책임자 김하늘.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무너졌던 시간, 버텨온 날들, 그리고 되찾은 자존심이 모두 담겨 있었다. 시연이 끝나자 투자자들이 박수를 쳤다. 민재는 그녀 쪽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눈빛에는 사업적 성공보다 더 큰 의미가 담겨 있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한강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다시 마주 앉았다. 민재가 말했다. 하늘 씨, 그날 법정에서 당신이 한 말 인상 깊었습니다. 정의는 늦을 수 있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멋진 말이었습니다. 하늘은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그건 제 얘기만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더 울림이 있었죠.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아마 평생 그날을 잊지 못할 겁니다. 당신이 법정에서 고개를 들었을 때 처음으로 진짜 용기가 어떤 건지 봤습니다. 하늘은 부드럽게 웃었다. 저도 잊지 않을 거예요. 누군가가 제 편에 서줬던 날이니까요. 그날 밤 하늘은 집으로 돌아와 불을 끄고 창가에 섰다. 서울의 불빛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새 일기장을 켰다. 나는 패배하지 않았다. 누군가의 욕심에 무너졌지만 누군가의 믿음으로 다시 일어섰다.
진실은 싸워야 얻을 수 있지만 결국 반드시 제자리를 찾는다. 그녀는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다. 이제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아간다. 며칠 후 신문에 또 다른 기사가 실렸다. 하늘테크 첫 분기 매출 200억 원 돌파. 바로 아래엔 작은 기사 한 줄이 있었다. 박민재 대표, 신뢰는 가장 큰 자산이다. 발언. 사람들은 그 기사들을 읽고 지나쳤지만 두 사람에겐 새로운 시작의 기록이었다. 밤늦게 사무실에서 불을 끄던 민재가 창문을 열자 바람이 들어왔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진짜 미래를 이야기합시다. 잠시 후 답장이 왔다. 네,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으로. 그 문장을 읽으며 민재는 웃었다. 길고 고된 싸움의 끝에서 그들이 얻은 건 단 하나였다. 믿음.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세상의 어떤 성공보다도 단단한 승리였다. 봄 햇살이 부드럽게 서울 거리를 감쌌다. 김하늘은 새로 옮긴 사무실에서 커튼을 열었다. 창밖으로는 한강이 흐르고 건너편에는 파크테크의 본사가 보였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과 절망으로 하루를 버티던 자신이 지금 이렇게 다시 세상 앞에 서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테이블 위에는 신제품 발표 준비 자료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하늘텍 퍼스트 애니버서리라는 문구가 프린트된 포스터가 벽에 붙어 있었다. 그녀는 잠시 그 포스터를 바라보았다. 눈앞에 이 회사가 처음엔 한 사람의 용기로 시작된 이름이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돌아보니 박민재가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다. 오늘도 아침 일찍이네요. 하늘은 웃었다. 대표님이요. 언제나 제일 먼저 오시잖아요. 이제 대표는 당신이에요. 그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재는 책상 위에 카퓨를 놓으며 말했다. 오늘 발표 준비 잘 돼가죠? 네, 어제 늦게까지 다 확인했어요. 데이터 시연도 문제 없습니다. 좋아요. 오늘은 하늘 씨가 무대의 주인공이니까요. 하늘은 잠시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발표라면 예전엔 두려움의 단어였지만 이제는 달랐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았다. 발표회장은 이미 언론과 투자자들로 가득했다. 사회자가 이름을 부르자 하늘은 단정히 무대 위로 걸어갔다. 플래시가 번쩍였지만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다. 안녕하세요. 하늘테크의 김하늘입니다.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렸다. 우리가 만든 기술은 단순한 숫자의 계산이 아니라 인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입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의 마음이 그 안에서 잊히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청중의 박수가 이어졌다. 그 순간 하늘은 잠시 눈을 감았다. 2년 전 어두운 방에서 울며 모든 걸 포기하던 자신이 떠올랐다. 그리고 지금 그 모든 절망이 새로운 의미로 바뀌어 있었다. 발표가 끝난 후 민재가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다. 이제 진짜 끝났네요. 끝이라기보단 시작 같아요. 그럼 새 출발을 축하해야죠. 그들은 행사장을 나와 근처 카페로 향했다. 작은 창가 자리에 앉은 하늘은 커피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봤다.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봄바람이 간판을 흔들었다. 이 도시가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진 건 처음이에요.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다. 두려움이 사라지면 세상은 생각보다 평범하죠. 평범하다는 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하늘씨, 혹시 다시 사랑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미소 지었다. 믿을 수 있다면 아마 그건 진실을 함께 봤던 사람 덕분이겠죠.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러나 그 흔들림은 따뜻했다. 며칠 후 회사의 첫 공식 계약이 체결됐다. 대기업과의 기술 협약이었다. 계약서 마지막 장에 하늘의 서명이 새겨지자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이제 정말 돌아왔네요. 민재가 말했다. 돌아온 게 아니라 더 멀리 나아간 겁니다. 그날 저녁 직원들이 준비한 작은 파티가 열렸다. 케이크 위에는 리스타트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모두가 웃고 떠드는 사이 하늘은 잠시 자리를 비켜 옥상으로 올라갔다. 서울의 불빛이 펼쳐져 있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지만 마음은 고요했다. 휴대폰 화면이 빛났다.
메시지 하나. 엄마, 나 이제 괜찮아. 너무 오래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그녀는 전송 버튼을 누르고 눈을 감았다. 오랫동안 끊겼던 가족과의 연락을 다시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민재였다. 여기 있었군요. 잠깐 바람 좀 쐬고 있었어요. 오늘은 하늘 씨 덕분에 다들 기분이 좋네요. 그녀는 웃었다. 오늘 하루는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하늘 씨는 앞으로 어떤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사람이 중심인 회사요. 기술보다 마음이 먼저인 곳. 실패하더라도 누군가를 다시 일으켜줄 수 있는 곳이요. 민재는 미소 지었다. 그 답이면 충분하네요. 밤하늘에 별이 떠올랐다. 하늘은 그 빛을 바라보며 낮게 속삭였다. 이제야 진짜 내 이름처럼 살고 있네요. 하늘처럼 자유롭게. 며칠 뒤 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 기자는 물었다. 김하늘 대표님, 지금의 당신을 만든 가장 큰 힘은 무엇인가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신뢰요. 누군가가 나를 믿어줬기 때문에 나도 다시 나 자신을 믿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기사는 다음 날 메인 뉴스로 실렸다. 배신에서 다시 일어선 김하늘 대표, 신뢰의 가치를 말하다. 그 기사 밑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진짜 강한 사람, 돈보다 명예를 택한 사람, 우리도 저런 세상을 만들고 싶다. 그날 밤 하늘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뒤의 고요함은 오히려 위로처럼 느껴졌다. 책상 위에는 첫 번째 시제품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손에 들고 천천히 바라봤다. 처음엔 단순한 코드였다. 하지만 지금은 누군가의 희망이 될 기술이었다. 불이 꺼진 창문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다. 예전보다 조금은 강해지고 조금은 부드러워진 얼굴이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나는 다시 무너질 수도 있겠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아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아니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민재였다. 오늘 고생 많았어요. 내일 오전 9시에 회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녀는 짧게 답했다. 알겠어요. 좋은 밤 되세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았다. 한강 다리 위로 차들이 흘러가고 도시의 불빛이 강물 위에 부서졌다. 그녀는 그 빛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누구나 삶에서 한 번쯤은 무너진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무너졌다는 사실이 아니라 다시 일어났다는 것이다. 하늘은 그 진실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했다. 세상은 여전히 빠르고 차갑지만 그 안에서도 누군가가 믿음을 지킬 때 한 사람의 인생은 다시 빛을 찾는다. 그리고 그 빛은 또 다른 누군가를 비추하게 된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불을 끄고 문을 닫았다. 복도 끝에서 돌아본 사무실 안엔 작은 불빛 하나가 남아 있었다. 그 빛은 마치 이렇게 속삭이는 듯했다.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신뢰는 결국 사람을 구한다. 오늘도 끝까지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믿음과 용기가 어떻게 사람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여정이었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너무 차갑게 느껴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고 내가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그 믿음이 길을 열어줍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자신의 삶 속에서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으셨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 안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느낀 점을 아래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을 해주세요. 그 작은 행동이 앞으로 더 많은 감동과 진실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의 마음을 찾아가겠습니다.